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S 규격 요소 나사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치 나사에 대한 얘기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또 한다. 일단은 그리는 것에 대해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 남은 게 뭐냐면 나사에 대한 이제 치수의 표현,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원래 이 부분은 나중에 치수기 배우고 나서 그때 할까라고 했는데 나사 하는 김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추가가 돼서 이제 6번째 파트로 이제 책상한 나사의 이제 치수 기입입니다. 그래서 나사 치수 기입하는 요령인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거 이제 수나사 쪽하고 이제 앞나사 쪽이 이제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평행 나사류와 그 다음에 테이퍼 나사류의 치수들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 평행 나사류, 평행 나사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터 보통 나사는 이제 어떻게 기입을 하느냐. 근데 이제 수나사 먼저 볼게요. 수나사인데 수나사에서 나사 규격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요 나사가 없는 부분과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직경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 내가 나사의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표현되어야 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요 나사가 없는 부분의 직경이 별도로 표기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표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인데 이 뒤쪽에 나사 없는 부분에 별도의 공차가 기입되지 않는다. 즉 저 뒤쪽의 직경에 대한 공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나사만 기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서 이제 기입을 해주는데 문자의 색상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뭐 놓고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치수 설정을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제가 글자 색상을 수정을 안 했네요. 색상이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뭐 치수 규격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자격증용으로 따로 다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치수 기입하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기입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10이라고 기입되면 안 되고 원형이니까 우리가 늘상 원형 기입할 때처럼 앞에 지름 기호 파이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나사 같은 경우는 나사의 호칭 미터 보통 나사 같은 경우는 호칭 쪽을 잘 보면 이제 M이 붙겠죠. 대문자로. 대문자로 붙어요. 저 M,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고 앞에다가 대문자 M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M12. 이렇게 작성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M12, 이 호칭 12가 이제 여기 직경이잖아요. 직경. 그러면은 어차피 M12 나사랑 여기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어차피 12파이다 라는 건 다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해줘도 돼요. 이렇게 기입해줘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직경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공차가 별도로 붙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래요. 대신에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길이는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느 길이까지 그러니까 내가 몇 미리의 나사를 내야 되는지는 작업자한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나사의 길이는 별도로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입이 돼요. 제가 지금 치수 기입할 때 보면 이제 이상한 행동 하는데, 요거 행동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치수 기입 본격적으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뭐 하는 행위인지. 저걸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사, 이제 미터 보통 나사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입되는데, 요 M12랑 이렇게 기입돼가지고, 만약에 요 뒤에, 직경에 대해서 공차가 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뒤에 치수에 대해서 별도에 대한 공차 제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다 M12를 기입을 했다면 반대쪽에다가 여기 직경을 별도로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별도로 기입을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프로프러시 해서 지름 기호도 붙여줘야 되고 뒤에 이제 공차도 붙여줘야죠. 플러스 뭐 0.1에서 플러스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차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차 있죠. 그냥 샘플로 이렇게 공차 하나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별로 줘야 된다. 개별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앞쪽으로 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요 뒤쪽으로 요 C 파이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공간이 없어서 이 C 파이를 앞으로 빼야 된다 그러면 얘를 지웁니다.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입해요. 여기다가 나사 있는 데다가 여기다 마찬가지 공차를 자,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그럼 나사에 대한 사이즈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나사에 대한 사이즈는 별도로 지시선으로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형태는 요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별도로 지시선으로 지칭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 3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죠. 뭐 이렇게 3가지 방법 정도로 평행 나사의 수나사에 대한 이제 나사의 사이즈를 정해 줄 수 있어요. 요 M12 같은 경우는 수나사의 경우 이제 요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나사가 보이는 요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지시선을 여기다 붙여줘도 돼요. 여기다가 붙여줘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얘를 기입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에다 붙일 땐 깊이는 기본적으로 나사가 나 있는 저 전체 기장은 이제 표현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안 해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수나사 보면은 수나사는 이제 여기다 다 기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수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나사는 이제 요걸 여기다 다 기입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수나사에까지 고스란히 적용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나사 같은 경우는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길이는 직접적으로 길이가 보이는 데다 입력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 뒤에다가 해주는 경우는 뭐 굳이 해주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잘 사용되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측면도까지 있으면 측면도까지 활용하는 방법 하면 총 4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사에 대한 치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나사. 앞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은, 여기 이제 요쪽에서 요렇게 기입을 합니다. 기입하고, 앞에다가 대문자 M을 붙여서,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칭경하고 겹치는 요 스트레이트부가 없어요. 당연히 앞나사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질문이 들어오는 건 여기 드릴의 직경은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드릴 직경은 이제 특수한 사항을 빼곤 드릴 직경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저 부분들은 그냥 M10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면은 작업하는 분이 일반 나사에 미터 보통 나사에 M12야? 그럼 드릴 얼마짜리 써야지 작업자가 그냥 알아서 선정을 해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규격에 맞추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드릴에 요 직경을 기입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쪽은 이렇게 기입을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사 깊이는 이제 요 불완전 나사부 전까지, 요 깊이를 이제 적어주는 거고요. 그렇죠? 불완전 나사부 전까지 딱 여기까지의 깊이를 정해주는 거고, 그럼 요 드릴 깊이는 일반적으로 저것도 마찬가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사가 나야 되는 길이가 24입니다. 그러면은 작업자가 알아서 그럼 24보다 드릴은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지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작업자가 할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철판의 두께가, 나사를 내는 부분 철판의 두께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요 끝단하고 여기하고 여기 나사 드릴 자리가 끝단하고 여기하고 좀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의 특성상 이 드릴이 절대 여기를 뚫고 나오면 안 돼. 뚫고 나오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 요 나사 드릴의 깊이를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 절대 저 깊이를 벗어나지 않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기입을 해주는 경우. 저는 지금 25.이고 딱 정수에 안 맞췄는데 아마 정수에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럼 설계할 때. 지금은 이제 정수에 안 맞췄는데 만약에 25.874다 나왔으면 이제 정수에 맞춰가지고 뭐 26을 맞춘다든가 27을 맞춘다든가 해가지고 거기 딱 맞춰서 기입을 해주고 여기를 절대 관통하지 못할 깊이로 직접적으로 지정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 깊이를 직접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경우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요 내부의 드릴 직경, 그러니까 드릴 깊이가 아니라 직경, 직경도 이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약간 좀 나사산을 끝을 좀 날려먹는 형태로 약간 나사산을 들랜다든가 뭐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쪽에 드릴 직경을 일반적인 상황과 이제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드릴 직경을 기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드릴에 대해서는 치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제 드릴에 대한 치수가 들어가야 된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드릴 경 같은 걸 이제 내가 여기 있는 값을 이제 저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그대로 안 쓰고, 만약에 10.9면 10.918로 돼 있으니까 저거보다 작으면 안 되거든요. 직경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무조건 큰 상태가 돼야 되니까 아마도 이제 내가 특수한 목적에서 직경을 드릴 직경 11파이짜리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11파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저럴 때도 마찬가지 요 깊이도 특수한 목적이 있다. 어딘가를 뚫고 나오면 안 될 정도의 깊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정을 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기입을 하고, 여기다가 뭐 깊이가 이제 25.8이니까 한 26까지 드릴을 내고, 더 이상 이제 드릴을 나지 않게 조심해달라. 26을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드릴 깊이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표현을, 여기다가 안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측면도가 있고, 이렇게 나사가 보이는 상태다,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 지시선으로, 똑같이 여기 한 것처럼 지시선으로, 자, 지시선에서 요 끝에다가 제일 바깥쪽 호칭경 쪽에다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 각도를 꺾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M12죠. 그냥 보통 나사죠. M12. M12 이제 이게 영어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한글로 쓰는 경우는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는 한글로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영어로 많이 쓰는데 제가 늘상 쓰는 대로 하면 M12 T AP 이제 앞나사를 탭이라고 합니다. 탭. 그 다음에 깊이가 DP. 뎁스의 약자예요. 뎁스. DP라고 적어주고, 이거 뭐 대문자로 DP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대문자로 DP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깊이가 24잖아요. 그러니까 24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 해서 이제 이렇게 끝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한꺼번에 적어주면. 근데 원래 순화사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려면 적어줄 수 있는데, 뭐, M12에 뭐, 나사 길이 얼마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순화사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순화사에서는 이제 지금 본 것처럼 이쪽 길이는 이쪽 길이가 보이는 데서 표현해 주는 경우가 더 많고, 솔직히 말하면 순화사에서 이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순화사가 있는 경우에 이쪽을 바라보는 도면을 잘 안 그려요. 그래서 오히려 순화사는 이렇게 지선으로 해주는 경우가 더 없습니다. 지선해줘도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지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앞나사의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 지선이 붙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기입하면은 치수들이 나눠가지고 요거 따로 보고 요거 따로 보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에 MCB 탭, MCB의 앞나사를 낼 건데 요 위치에 요 포지션에 MCB의 앞나사를 내는데 깊이는 24, 즉 나사가 나 있는 깊이는 24mm가 나와야 돼. 요거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대부분 자격증 시험 그 정답 나와 있는 데서는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입하면 최대 이제 많게는 4개까지 치수가 다 뿔뿔이 분리가 돼가지고 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치수 기입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나사에 관련된 거는 이렇게 나사가 원형으로 보이는데 해주면 나사가 뭐 여러 개가 배치돼 있다면 배치된 것도 한꺼번에 쫙 보이고 그러면서 이 치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화사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다. 실무에서는 많이 그렇게 쓰여요.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기입하면 이게 나사에 대한 것만 지정했지 드릴이나 이런 거 지정 못 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드릴 지정해야 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서 수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줄을 더 내려요. 한 줄을 내리고 여기서 프로 C 11 해놓고 ILL 드릴 파이 11 드릴 DP 20mm 이렇게 한 줄을 더 적어주면 돼요. 추가적으로 한 줄을 더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는 지워야겠죠. 추가적으로 한 줄을 더 적어주면 트릴 깊이까지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KS 규격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거의 다 폐지가 되긴 했는데, 요 DP라는 표현을 KS 규격에는 안 나오고 KS 규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상한 화살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대각으로 이렇게 DP라는 표현 대신 중간에 이렇게 그림 갖다 넣는 게 KS 규격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KS 규격이 그렇게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글자 쓰다가 캐드 쓸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쓰다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래. 예, 캐드 쓰는 사람들 이런 상황은 되게 짜증나죠. 글자 중간에 그림 넣으래? 그럼 이런 기호를 제공을 하든가 프로그램상에서. 그쵸? 이런 기호 제공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호를 쓰진 않고, 그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표현을 보면은 이제 3D 캐드 사용해가지고 3D 캐드에서 이렇게 나사 부분 이제 기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한글화가 돼 있는 3D 캐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MCB 나사, 그 다음에 DP가 깊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뭐 여기 드릴 자리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드릴, 깊이. 이렇게 한글로 쓰면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 그리는 사람들이 좀 저런 이제 한글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아까 제가 영문 쓸 때 드릴 DILL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영문으로 쓸 때도 줄입니다. DR, DP. DP가 뎁스 줄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뎁스도 다 안 쓰는데 드릴을 다 쓰나? 여기 DR까지만 쓰면 드릴로 알아먹어라. 네, 이거죠. 네, 그럼 이렇게 줄여서 쓴다. 그래서 이제 평행 나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순화사가 아니라 앞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기입하는 방법.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잘 기입 안 한다. 요 두 가지는 잘 기입 안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할 거냐?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요런 식 지시선 타입의 나사 치수 기입을 잘 기입을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합격을 했어요. 당연히 합격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규격상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케이스 규격상. 그렇기 때문에 왜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격증 책들을 보면은 꼭 나사에다가 이렇게 지시선을 넣어가지고 기입하는 경우는 없고 꼭 맨날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저도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쪽 표현이 더 안 좋은 표현인데 이게 실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실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표현. 심지어는 도면을 보는 사람도 이쪽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걸 더 선호하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사가 배열된 위치와 나사의 치수를 한 면의 도면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쪽을 더 작업자가 선호를 하지 이런 식의 표현 선호하지 않는데 왜 꼭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근데 희한하게도 자격증 시험 그 예지집 답 나온 거 보면 허구 헛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안 좋은 표현인데. 뭐 안 좋다는 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의 차이는 이게 이제 나사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게 미터 보통 나사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터 가는 나사다. 그러면 뒤에 피치를 반드시 적어줘야겠죠. 피치. 그래서 미터 가는 나사 규격표를 한번 열어보면 미터 가는 나사 규격표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M12 곱하기 1 피치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곱하기는 이제 X고요. X 아니고 만약에 ISO-CP 그러니까 글꼴을 ISO-CP ISO 표준으로 하면 곱하기 키보드에 곱하기 누르면 자동적으로 S로 나올 거예요. X. 물론 저게 굴림일 땐 저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피치 이렇게 해서 이제 M12 1피치 피치까지 적어줘야 된다. 미터 가는 나사일 때.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다리꼴 나사죠. 사다리꼴 나사일 땐 또 이제 어떻게 적어주느냐. 그럼 사다리꼴 나사 규격표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자 사다리꼴 나사의 이제 규격표를 열어보면 앞에 보면 이제 TR이 붙죠, TR.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이제 TR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다리꼴 나사는 이제 보통 나사, 가는 나사에 대한 이제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치를 못 쓸지에 따라서 반드시 피치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미터 사다리꼴 나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치를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M12에 뭐 이 피치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피치다라고 이렇게 피치를 반드시 적어줘야 한다. 애당초 사다리꼴 나사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기 때문에 보통 나사다라는 개념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사다리꼴 나사야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사다리꼴 나사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행나사류. 이거 말고도 이제 관용 평행나사가 존재를 하죠. 관용 평행나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뭐 그거 한번 봐봐야겠죠. 그래서 관용 평행나사도 한번 열어보면 관용 평행나사는 지금 요거 제가 12파이로 했는데 얘랑 사이즈가 맞는 건 없죠.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사이즈 가지고 그렸어야 되는 건데 뭐 그렇진 않은 거니까. 어쨌든 우리 표현의 예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슷한 사이즈인 뭐 13.15, 157, 뭐 저기 10이니까 뭐 이거다라고 하면 이제 G 4분의 1이다. G 4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 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대문자 G를 적고 아이고. 대문자 G를 적고 그다음에 1/4다. 뭐 이렇게 적겠죠. G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한 이 규격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용 KS 규격표에 보면은 뭐 수나사는 G 4분의 1 암나사는 이제 G 4분의 1이라고 적고 뭐 이제 수나사는 G 그다음에 뭐 1A 1B 뭐 이런 게 붙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1A 1B의 개념은 이제 관용 파이프의 규격들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이제 수나사 같은 경우 파이프에다 나사를 내는 경우 관용이니까 파이프에다 나사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나사의 사이즈를 적기 전에 그 전에 파이프의 사이즈를 몇 짜리 파이프에다 나사를 내십시오라는 개념으로 적는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파이프를 사용할 때고 그냥 직접적으로 나사에 대한 치수를 기입하고 싶을 때는 그 수나사랑 똑같이 G 4분의 1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G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평행 나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치수를 표현하는 방식들은 앞에서 미터 보통 나사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방식 그 방식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종류의
방법으로 이제 나사 치수를 기입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단지 이제 요 치수 표기되는 나사 치수가 표기되는 부분 내용만 달라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사가 어떤 나사냐를 판단하는 거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 두 줄이고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여기 써 있는 치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나사 높이 따져가지고 그린다 뭐 그런 거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0.5 띄어도 상관없다. 그쵸? 호칭 직경에서 0.5를 띄어가지고 그려도 상관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해 상관없. 그렇게 그려도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치수다. 치수만 적혀 있으면은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한다. 못 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살짝 더, 아이고, 살짝 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간격이 좀 요 정도 벌려져 있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대충 해도 된다 그랬어요. 대충 해도.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치수를 얘기했을 때 0.5 아니면 1mm 뭐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살짝 띄워놓은 건 상관없는데 대충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완전히 여기 이제 중심선에 들러붙게 그려놓고는 선생님이 대충 그리래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한 거지. 그쵸? 이런 건 너무한 거잖아. 너무한 거야. 제가 말하는 거, 요 나사선의 높이를 꼭 맞출 필요는 없다. 단지 그냥 옵셋 뭐 0.5를 해주든, 여기서 그냥 무조건 나사가 뭐 M10이든 M10이든 뭐 0.5를 해주든, 아니면 옵셋 0.1, 옵셋 1mm 해가지고 뭐 1mm를 띄워주든 뭐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